짜게 먹지 마라. 짜게 먹으면 고혈압 걸린다. 아침 교양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드라마 속 대사까지 병원, 학교, 공공기관 대중매체에 이르기까지 짜게 먹지 마라 경고하며 언젠가부터 소금은 건강의 적이자 질병의 원흉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전에 아흔을 눈앞에 둔 장수 어르신을 만나서 싱겁게 드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간이 안 들어가면 음식이 맛이 없어 하며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과 노인들의 경우 몸이 살기 위해서 맵고 짠 음식이 당기는 것일 수도 있는데 왜 짜게 먹지 말라고만 하는 걸까요? 언젠가부터 싱겁게 먹기는 바른 식생활의 필수 지침이 되었고 음식이 조금만 짜도 무언가 과하고 몸에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을 좀 짜게 먹은 날이면 꼭 혈압을 재본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소금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며 자란 세대가 어느덧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가 된 지금 임신에서도 저염식을 하고 이유식에도 간을 하지 않은 채 건강을 위해 싱겁게 먹이느라 무던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토피와 비염, 온갖 염증과 알레르기 질환은 오히려 늘어만 가는 걸까요? 왜 싱겁게 먹어도 우리의 잔병 치레는 끝나지 않는 걸까요? 소금이 정말 고혈압과 뇌졸중, 심장질환 등을 일으키게 만든 걸까요? 여기 소금으로 인생이 바뀐 두 사람의 사연이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제이 씨는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오고 있었다.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당 관리를 해왔는데 언제부턴가 약을 써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서 고민 중이었다. 온몸에 붓기가 있었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았다. 밤에 한두 번은 소변 때문에 잠이 깨는 야간뇨가 있었고 요실금 증상, 어지럼증, 손발 저림, 머리숱이 가늘어졌다. 소금의 중요성을 알고 나서는 그동안 해왔던 채식 위주의 저염식 식이요법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에는 건강을 생각해 외식을 거의 하지 않았고 음식을 할 때도 간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런데다 반찬은 채식 위주로 먹다 보니 염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다. 노폐물과 수분을 배출하는 힘이 약해 있어서인지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데도 늘 붓기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 경우는 신장의 기능이 약해져 생기는 당뇨다. 혈당 수치를 맞추기보다 뿌리인 신장을 튼튼하게 하기로 했다.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이유도 신장의 힘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식사 외에 하루 2번 정도 소금차를 마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부족한 염분과 수분을 보충해 주었다. 그 후로는 혈당 수치를 잴 때마다 본인도 깜짝 놀랄 만큼 혈당 조절이 잘 되었다. 밤에 일어나 화장실 가는 일이 없어지고 요실금과 어지럼증도 사라졌다. 붓기가 빠지자 몸도 가벼워졌다. 전체적으로 몸에 힘이 도니 짜증이 줄고 웃는 날도 많아졌다. 70대 중반인 지금까지도 식사 외에 별도로 하루 9에서 12g 정도의 소금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당뇨와 혈압 등 지표상의 수치가 좋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다. 50대 초반의 K씨는 고관절 괴사 진단을 받은 뒤 인공관절 치환술밖에 치료 방법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실망했다.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녔지만 어떤 치료나 시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만 하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더 진행되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답답해하다가 다른 길을 찾게 되었다. K씨는 중학교 때부터 편두통으로 고생했고 만성 소화불량과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타고난 예민한 기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하며 포기하고 지내왔지만 고관절 문제는 그럴 수 없었다. 통증도 심했고 걷기도 힘들어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더 절망스러웠다. 염증을 잡는 깨끗한 소금을 비롯해 간담을 튼튼하게 하는 곡식을 바탕으로 힘을 만들었다. 소금은 하루 15에서 20g을 꾸준히 먹었고 물은 필요할 때마다 더 먹어주고 따뜻한 차도 곁들였다.
이틀에 한 번 정도 찜질을 하면서 혈액순환을 돕고 몸의 긴장감을 풀어주었다. 그러자 염증이 나으면서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고 걷는 것도 편해져 2달 후에는 아픈 것을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회복되었다. 그 후 3개월 정도 꾸준히 섭생하면서 몸의 균형이 잡히고 어깨와 목의 통증, 주기적으로 찾아오던 편두통까지 없어졌다. 역류성 식도염이 사라지고 소화력이 좋아지면서 체력도 좋아졌다. 몸이 좋아진 후에도 소금은 늘 지니고 다니면서 스스로 섭취량을 조절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짠맛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천근만근이던 하루가 바뀐다. 원인 모를 염증과 만성질환에서 탈출하는 최강의 소금 사용 설명서.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100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입니다. 이 책은 이론이나 개인적 경험을 정리한 것이 아닌 두통과 비염, 위장병, 면역력 저하 등 만성적 질병에 시달리던 저자가 20년간 소금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은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임상 사례를 통해 완성한 책입니다. 저자는 짠맛으로 건강을 되찾는 방법과 함께 우리가 몰랐던 저염식의 진실과 치명적인 함정을 소개합니다. 때문에 의사나 약사 영양학자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그동안 말했던 소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님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하니까요. 소금에 관한 많은 영상들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만큼 핵심을 다뤄주는 영상은 보기 힘드셨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두통과 비염, 고혈압과 당뇨, 치매, 만성염증 등 몸에 단 하나라도 질병을 달고 산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짠맛은 정말 우리 건강의 적일까? 살려면 소금이 필요하다. 우리 몸을 흘러다니는 물은 소금물이다. 그래서 피와 땀과 눈물 모두 짜다. 분비물뿐 아니라 뼈와 살, 혈액에도 소금이 들어있다. 소금은 인체의 구성 성분이면서 조직과 조직, 혈액과 세포, 뇌와 신경을 두루 연결하는데 필수 성분이다. 논란의 여지 없이 살기 위해선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쉴 수도, 근육을 움직일 수도 없고, 영양분을 소화시킬 수도,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수도, 배설을 제대로 할 수도 없다. 호흡도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두뇌 활동도 불가하다. 소금은 신경 전달 신호를 보내는데 사용되고, 소화와 흡수 배설에도 동원되며, 전해질과 항상성 유지에도 꼭 필요하다. 혈액과 체액의 구성 성분이면서 삼투압 작용을 일으켜 피를 흐르도록 만들어준다. 소금이 있어야 우리 몸 가운데 60에서 70%에 해당하는 수분, 혈액과 체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 순환이 잘 안 되면 영양분과 호르몬도 전달되지 않아서 세포와 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그럼 왜 의사들은 소금을 처방하지 않는 걸까? 방식은 다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에서는 소금을 쓰고 있다. 사실 소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이다. 먹어서 보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을 때 가장 많이 맞는 수액이 바로 생리식염액, 즉 소금물이다. 기초수액은 특별한 약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염화나트륨 용액이다. 용도에 맞춰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등 영양분을 첨가해 제조하지만 기본은 염화나트륨 용액이다. 수액을 맞고 난 뒤 기운이 나고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은 수액 안에 있는 특별한 약물 때문이 아니다. 수분과 체액이 보충되고 혈액순환이 고루되어 피가 잘 통하고 기의 분할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수액 자체로 어떤 양리작용을 해설하기보다 전해질과 나트륨 농도가 맞아 피가 돌면서 노폐물을 짜내고 독소가 배출되어 생기를 되찾는 것이다. 인체의 근육과 신경 모든 세포는 전기적 신호로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한다. 전해질 이상이 오면
몸속에 미세한 전류가 흐를 수 없어 신경자극 전달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에 연료를 가득 채워도 배터리에 전기적 자극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 건강에 좋다는 것을 잘 챙겨 먹어도 소금이 빠지면 생체 전기가 부족해져 기운이 없고 극도로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진다. 소금과 물이 많이 부족하면 전해질 이상이 생기면서 생체 전기의 흐름이 끊기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병원에서 응급 환자에게 식염수를 주사하고 수술 도중에도 주입하는 것은 수술 도중 쇼크를 막기 위해서다.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서 소금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인 셈이다. 이는 물과 소금이 생명을 영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반증해준다. 짜게 먹어도 괜찮아. 아니, 짜게 먹어야 괜찮아. 생존의 필수 물질인 소금은 안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동안 소금이 과다했을 때의 문제점만 부각시키느라 정작 소금이 부족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간과하고 지내왔다. 소금이 부족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쉬고 근육을 움직이고 심장을 뛰게 할 수 없다.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으면 소화도 안 되고 어지럼증, 무기력, 불안, 염증, 저체온 등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건강을 위해 저염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소금 대신 파, 마늘 같은 향신료나 과일 등으로 대체의 맛을 내거나 저염 요리법을 전파하는 사람도 있다. 파, 마늘, 부추, 과일청 등은 소금이 아니다. 매운맛과 짠맛은 전혀 다른 맛이다. 단맛으로 짠맛을 대체할 수는 더더욱 없다. 간의 핵심은 소금이다. 소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소금 아닌 다른 것들은 대체제가 될 수 없다. 염분을 줄이기 위해 엉뚱한 것들을 에둘러 먹다 보면 결국 우리 몸은 그 소금기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음식을 찾게 된다. 배가 부른데도 뭔가 부족하다고 여겨 자연스레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진다. 저염식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살아가는데 아주 적은 양의 소금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단순한 생존을 넘어 생활을 해야 한다. 그 모든 활동에 에너지가 필요하고 쓰고 난 뒤에 짜내고 닦아내야 할 노폐물도 그만큼 많다. 몸으로 들어오는 건 못지않게 밖으로 배출해야 할 것이 쌓여간다. 소금은 그런 찌꺼기를 품어 땀이나 소변을 통해 밖으로 짜내고 빼낸다. 채워지면 쓰고 또 밖으로 빼내면서 순환한다. 보통 하루에 10.5g에 달하는 염분이 소변과 대변, 땀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활 습관이나 사는 지역과 체질 등에 따라 소금의 필요량도 다를 수밖에 없다. 커피를 달고 사는 사람이라면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인해 소변 배출이 더 심하다. 수분과 함께 빠져나가는 나트륨도 상당하다. 요즘은 보통 하루에 커피를 두세 잔 이상 마시다 보니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몸속에 있던 수분과 함께 염분도 대량 빠져나간다. 카페인은 커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차나 에너지 음료, 심지어 처방약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 그러다 보니 손실되는 물과 소금의 양이 상당하다.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몸속은 만성적인 탈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해독 주스로 불리는 과채 주스에는 상당량의 칼륨이 있다. 과채 주스를 열심히 먹으면서 염분을 섭취해주지 않으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깨진다. 이런저런 물이나 음료를 마셔서 수분 섭취가 많은 것 같지만 몸속 염도를 맞춰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몸은 자연스럽게 수분도 배출할 수밖에 없다. 염분이 충분하지 않는 몸은 물을 보유할 수가 없다. 상황이 이토록 다양한데 그 사람의 생활 속 맥락은 고려하지 않고 하루에 몇 그램을 먹어야 하며 그 이상은 안 된다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소금 섭취는 정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자연스러운 요구에 따라 몸이 스스로 조절할 일이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맛있다고 느끼는 간 역시 다르다. 좀 짜게 먹어도 괜찮다. 아니, 짜게 먹어야 괜찮다. 당긴다면, 내 몸이 필요로 한다면. 짠맛은 짜는 힘, 짜내는 기운이다. 피와 땀과 눈물처럼 우리 몸 안팎을 연결하는 구멍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모두 짠맛이다. 살다 보면 몸에 어떤 식으로든 찌꺼기가 쌓이기 마련이다. 묵은 감정, 응어리, 낡은 생각, 대사작용을 하고 남은 노폐물 등을 짜내야 살 수 있다. 눈물과 땀을 흘리지 않고 몸속에 쌓아놓으면 결국 썩을 수밖에 없다. 신장과 방광에서 소변으로 짜내고 땀, 눈물, 콧물, 분비물로 짜내야 살 수 있다. 중금속과 지방, 체내 독소, 오염물질 등 온갖 찌꺼기도 밖으로 짜내야 한다. 이런 낡고 탁한 것들을 몸 밖으로 잘 짜내려면 힘이 필요하다. 혈관을 통해 온몸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쓰고 난 것은 회수해 밖으로 내보내는 힘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짜낼 수 있는 힘, 짜는 힘은 짠맛이 지닌 힘이다. 짜는 힘은 수축시켜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 새물이 끊임없이 솟아 낡은 것을 밀어내며 강물이 흐르듯 묵은 기운을 내보내고 새로워지게 하는 힘, 이는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가능하게 한다. 나이 들수록 입맛이 짜진다고 하는데 이는 감각이 둔해져서만은 아니다. 생명활동이 왕성할 때는 짜내는 힘도 좋지만 나이 들수록 물기가 부족해지고 굳으면서 짜내는 힘이 약해진다. 전립선 이상, 요실금 등이 생겨 소변 조절이 안 되고 침이 마르거나 땀 조절이 안 되며 눈이 시려 눈물은 흐르고 생식기의 분비물은 말라간다. 수분이 부족해져 호르몬이나 소화액 분비도 잘 되지 않는다. 수분은 염분과 함께 움직인다. 염분이 있어야 수분이 조절된다. 짜게 먹는 것은 가난한 시절에 생긴 습관 때문이 아니라 실제 짜내는 힘이 더 많이 필요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몸속 기관뿐 아니라 뇌에도 독소가 쌓이면 치매나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찌꺼기가 많아 점성이 높아진 혈액을 밀어내려면 혈압 역시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어.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짠맛이 들어가야 메말라가던 몸이 수분을 품을 수 있다. 소금은 물과 함께 찌꺼기를 짜내고 깨끗하게 정화시킨 혈액을 다시 몸으로 돌려보낸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물도 먹히지 않아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없다. 억지로 수분 섭취를 한다고 해도 몸은 체액에 전해질 농도를 깨지 않기 위해 바로 물을 배출해버린다. 소변만 자주 마려운 것이다. 소금기가 부족하면 흐르지 못하고 고이고 굳어 썩는다. 몸속에 덩어리가 생기거나 괴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소금과 물이 부족해지면 찌꺼기와 노폐물은 더 많이 쌓이고 혈관이 막히기도 한다. 정신적 스트레스로도 혈관이 막힐 수 있는데 혈관이 막히거나 심장 박동 이상으로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몸속에 짠 기운, 염이 부족하면 염증이 된다. 위염, 대장염, 비염, 전립선염, 치주염 등 부위를 달리하면서 이곳저곳에 염증이 생긴다. 찌꺼기를 짜내고 새로워지지 못하면, 흐르지 못하면 결국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생명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며 그 어떤 것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끊임없이 흐르면서 새로워지고 생명답게 살려면 물과 소금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힘이 더 많이 필요해지면 입맛도 자연스럽게 짠맛을 찾게 된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 모든 음식의 맛과 향빛깔을 살려준다. 자신은 녹아 없어지지만 다른 것들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소금은 물을 품을 수 있게 하고 물을 흐르게 한다. 물과 소금은 몸 구석구석을 돌며 영양분을 공급하고 찌꺼기는 회수하여 밖으로 짜내고 몸을 다시 깨끗하게 만든다. 혈액이 깨끗해지면 맑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외모도 자연스럽게 빛이 난다.
몸의 지혜, 끊임없는 동적 균형. 병은 없다가도 생기고 있다가도 없어진다. 어떤 질병이든 몸 안에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건강의 핵심은 순환이다. 혈액순환만 잘 되어도 몸은 생생하다. 나이 들어 병드는 과정은 몸이 식어가고 물이 말라가는 과정이다. 혈액이 탁해지고 혈류의 흐름이 나빠지면 말단까지 피가 흐르지 못하면서 손끝 발끝에 감각기관이 저리거나 마비가 온다. 중력을 거슬러 심장에서 피를 머리 쪽으로 보내려면 피의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깨끗한 피가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쉼 없이 흐른다면 염증이 생겨도 빨리 잡히고 상처가 나도 빨리 복구되고 낡은 세포는 재생된다. 인체의 순환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혈액량이 충분해야 한다. 혈액이 조직에 필요한 영양소를 운반하고 대사작용에서 나온 유해한 산물을 모두 없애려면 충분한 압력이 필요하다. 이 압력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몸은 물과 소금의 밸런스를 정확하게 조정하며 균형을 잡고 있다. 시시각각 필요에 따라 최적의 혈압을 자동으로 설정해 준다. 혈압이 높아진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상 혈압 수치에서 벗어나면 비정상, 병으로 진단이 내려진다. 혈압 수치가 높다는 것만으로 하루아침에 관리 대상자가 되어 평생 먹어야 한다는 혈압약을 먹게 된다. 과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정상 혈압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혈압 수치의 평균값을 내볼 수는 있지만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상 수치보다 높다고 해서 혈압약을 먹고 혈압을 떨어뜨려 놓으면 몸은 반발작용으로 더 세게 혈압을 올릴 수밖에 없다. 몸의 입장에서 보면 이유가 있어서 혈압을 올리는 것인데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수치만 떨어뜨린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건강을 잃었다는 것은 균형이 깨졌음을 의미한다. 균형은 깨지기도 하고 다시 잡히기도 한다. 또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다시 조절할 수 있는 힘의 차이가 건강의 격차를 만든다.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도록 주인인 나는 조건을 만들어주며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균형은 절대값을 정해놓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고정불변의 상태가 아니다. 끊임없이 조정, 재조정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동적인 상태인 것이다. 혈압 수치보다 중요한 문제. 과연 고혈압을 병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시각도 많다. 의료계에서도 이에 대해 근본적 질문을 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사람마다 고유한 혈압 수치는 다를 수밖에 없고 평균치를 낼 수는 있지만 이런 수치를 가지고 정상 또는 표준 혈압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이 들수록 노화 현상으로 혈관이 가늘고 딱딱해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구석구석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려면 혈압을 더 높일 수밖에 없다. 고령자의 혈압은 한편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때 혈압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뇌세포나 말초혈관에 혈액 공급이 안 되고 어지럼증이나 저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평소 몸은 정상 압력으로 충분히 몸이 원하는 혈액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 그쪽으로 혈액 공급을 많이 해야 할 때 정상 압력만으로 충분히 혈액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기존의 혈액순환을 유지하기 위해 압력을 좀 더 높여야 한다. 이처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혈압은 몸이 스스로 설정한다. 고혈압은 그 자체가 질병이 아니라 인체의 혈액순환을 기존대로 유지하려는 인체의 항상성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약물을 써서 혈압을 낮추면 혈전으로 오히려 뇌혈관이 막히고 만다. 지금까지도 고혈압 약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가운데 하나다. 소금을 따로 먹지 않는 에스키모인도 고혈압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평균 수명이 40대를 넘기지 못한다. 그에 반해 소금 섭취량이 많기로 유명한 독일과 일본 장수 지역 주민들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5에서 6배를 섭취하지만 오히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치에 매달려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고혈압이 무엇인지, 왜 몸이 고혈압을 만드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나트륨 공포와 소금 제한론의 근거가 되며 상식이라 여겼던 고혈압에 대한 근본적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강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사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소금과 전쟁, 이제는 끝내야 할 때. 소금에 대해 비판 일색이던 분위기에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저염식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야 소개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 소금 제한 룬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저염식 정책은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위험하다고까지 주장하는 의료 전문가와 학자들이 점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금 섭취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금의 위험성만 강조하다 보니 정작 염분이 필요한 사람마저 충분한 양을 섭취하지 못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서 저염식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비타민C 결핍은 특정 질환을 일으킬 뿐이지만 염분의 결핍은 생명을 위협한다. 일본인의 고혈압증은 98% 이상이 소금과 관계가 없다. 신장이나 호르몬, 혈관, 혈액의 문제다. 대다수 일본인에게 염분을 감량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염분 감량은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심장학회와 고혈압학회의 최고상이라 불리는 지바상을 수상한 아오키 규조 박사의 말이다. 일본과 미국, 유럽의 의사와 영양학자, 건강 칼럼니스트 가운데서도 저염식 정책의 위험을 경고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에 저염식이 오히려 심혈관계 질환을 악화시키며 사망률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 저염식 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영국 의학 전문지 랜싯의 최신호에 영국 연구팀이 49개국 13만 명의 소금 섭취량과 사망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오히려 몸에 안 좋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논문 저자인 앤드류 멘테 박사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는 하지만 더 큰 악영향이 생긴다. 핵심은 소금을 줄여 혈압을 낮추는 것보다 건강이 좋아지느냐의 여부다라고 강조했다. 소금이 부족했을 때 생기는 위험을 경고하는 연구 결과도 많다. 심혈관계 질환의 주범으로 알려졌던 소금이 오히려 심장병의 위험을 낮추고 소금이 부족할 경우 심장마비나 심장질환에 따른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저염식은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심장병 환자의 사망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다. 고혈압 환자들 가운데서도 소금을 적게 먹은 환자 그룹이 많이 먹은 그룹에 비해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금이 부족하면 몸속 지방을 밖으로 배출시키지 못해 중성 지방이 쌓이고 단백질 침착으로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당뇨 환자가 소금 섭취를 줄이면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며 조기 사망률도 높아진다고 한다. 저염식은 혈압을 낮추지 못할 뿐더러 지질 수치의 증가, 혈액의 오염, 비만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저염식을 할수록 살이 찌고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하버드대 학교의 연구 결과도 있다. 국내 연구팀 역시 갑상선 환자들이 싱겁게 먹을 경우 전해질 균형이 깨져 위험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적당한 염분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이들은 갑상선이나 당뇨병, 신장병 환자도 지나치게 싱겁게 먹는 것을 피하라고 강조한다. 당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살아서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연료가 먹을거리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정말 필요한 기운을 취하지 못하면 배가 불러도 뭔가 허전하다. 입맛이 당긴다면 몸이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 몸의 장부는 독자적인 말초 신경계를 갖고 있다. 뇌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뇌에 신호를 보내는 등 신경계에 영향을 미친다. 뇌에서 정보 전달에 관여하는 신경, 펩티드라 불리는 호르몬과 비슷한 물질이 소화관의 신경세포에서도 사용된다는 사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타고난 체질에 따라 몸이 원하는 것도 다르다. 저수지가 커서 물을 한번 채우면 잘 마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방 말라서 자주 채워줘야 하는 사람이 있다. 몸에 짠 기운이 부족하면 염증이 자주 생긴다. 입맛대로 먹는다면 짭짤한 것이 당기고 된장찌개, 젓갈, 조림, 장아찌가 맛있다. 짠맛의 소금은 위액, 췌장액을 비롯한 소화액의 원료가 되며 침분비를 조절하고 살균 작용을 한다. 그런데 소화액이 잘 만들어지지 못하면 소화도 안 되고 먹은 음식이 제대로 발효되지 않아서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이 든다. 세상에 필요 없는 맛은 없다. 모두 고유한 기능이 있고 존재 이유가 있다.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맛을 정확하게 찾아낸다. 입맛은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소중한 신호다. 그러므로 건강정보나 의료 상식을 쌓기 전에 입맛부터 살펴야 한다. 생명력, 치유 본능을 깨우는 첫걸음은 몸의 감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대부분의 질병은 원인을 모른다. 지금 행해지는 의학적인 치료법도 모두 과학적 연구가 뒷받침된 것은 아니다. 실제 과학적 연구가 뒷받침된 치료법은 15에서 2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현대의학의 치료법은 계속 바뀌고 있으며 심지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치료는 대부분 증상 완화 또는 지연을 위한 대증요법이다.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비염약은 몸의 수분을 말려버리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콧물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몸의 다른 수분까지 말려버려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져 가려움증에 시달리고 눈이 건조해지고 침이 말라 소화액 분비가 안 되는 부작용이 따라온다. 의료는 이미 거대한 산업이다. 물과 소금이 꼭 필요한 경우,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입에 침이 마를 때, 식탐이 많아지고 과식할 때, 밤에 야식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때, 자꾸 고기가 당길 때, 자꾸 라면이 먹고 싶을 때, 수시로 군것질을 할 때, 소화가 안 되고 가스 차거나 더부룩할 때, 먹었는데도 허기가 가시지 않을 때, 커피 마시고 잠이 오지 않을 때, 폭식하거나 자꾸 급하게 먹을 때, 술 마시기 전과 후, 얼굴색이 맑지 않을 때,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울 때, 탈모가 있고 머릿결이 좋지 않을 때, 몸에 염증이 있을 때, 염증으로 열이 날 때, 여드름 등드름 등 피부 트러블이 심할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정이 안 될 때, 종아리가 당기거나 다리에 쥐가 날 때, 정수리, 뒷목이 뻐근하거나 뒷골이 당길 때, 귀에서 소리가 날 때, 어지럽거나 빈혈이 있을 때, 몸에 종양이나 덩어리가 생길 때, 요통이 있거나 등 허리가 아플 때,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발이 약하고 시원하지 않을 때, 눈이 뻑뻑하고 빠질 것처럼 아플 때,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할 때, 지구력이 떨어질 때, 자궁 등 생식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립선에 이상이 있을 때, 발목을 자주 접질려 약해졌을 때, 수족 냉증이나 추위를 많이 탈 때, 가래가 있거나 가래를 내뱉기 위해 기침이 날 때, 뼈에 이상이 있거나 골절이나 인대에 손상이 있을 때, 기억력이 나빠졌거나 머리가 굳은 느낌이 들 때, 머리가 무거울 때, 깊이 생각해야 할 때, 말을 많이 하고 나서 상기되었을 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창의적인 작업을 할 때,
내 몸을 살리는 최강의 소금 사용 설명서. 소금으로 염증을 다스린다. 자신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온갖 염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비염, 중이염에서부터 편도선염, 구내염, 기관지염, 질염, 관절염, 위염, 대장염, 아토 피부염까지 온갖 염증이 부위를 달리한 채 돌고 돈다. 이 모든 병은 염증이 잡히지 않아서 생긴다. 최근에는 만성 염증을 앓는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 염증은 그야말로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다. 소금은 살균, 소염, 제독, 부패 방지 역할을 한다. 염증의 염은 불화자가 두 개다. 외부의 균이 진입하면 우리 몸은 그쪽으로 긴급하게 혈액을 보낸다. 혈장과 백혈구가 치료하기 위해 상처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세포가 뜨거워지고 부어오르며 통증 신호를 보낸다. 불을 끄려면 당연히 물이 필요하다. 화기가 성하면 수기로 수극화해야 한다. 물로 불을 다스리듯 계속해서 깨끗한 혈액이 공급되어야 염증이 사라진다. 염증이 있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수기가 절실히 필요하다. 몸의 수 기운이 충분하다면 불이 나도 금방 진화되지만 수기가 모자라면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평소 수기가 약한 사람이라면 염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저수지나 물탱크에 물이 풍부해야 진화 작업이 수월한 것처럼 우리 몸에도 물과 소금이 풍부해야 염증이 잡힌다. 소금기가 부족해 체액의 염도가 낮은 사람은 염증에 시달린다. 혈액 염도가 낮아지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활동이 강해진다. 백혈구의 활동성이 약해지고 면역 기능도 떨어진다. 모기한테 물려도 상처가 덧나고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다. 비염, 중이염, 결막염, 피부염, 위염 등 몸 여기저기가 염증이 생긴다. 온갖 병명과 증상에도 병원에서는 항생제 또는 스테로이드를 처방할 뿐이다. 그러다 보니 항생제 내성과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소금으로 염증을 다스렸다는 기록은 여러 곳에서 나온다. 한의학 문헌에는 소금으로 고창병, 종기, 부스럼을 다스린다거나 독충을 제거하고 상처에 살이 나게 한다는 내용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 최근 소금이 염증을 제어한다는 사실을 밝힌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과 독일 공동 연구진이 셀 메타볼리즘에 기고한 논문을 보면 소금이 인체 침입한 세균을 물리치는 면역력을 기르는데 기여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소금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던 도중 상처가 난 피부의 고농도의 소금이 축적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소금을 많이 먹인 쥐들이 세균 감염에서 빨리 회복되었고 소금을 적게 먹인 쥐들은 상처 부위에 고농도의 소금이 축적된다는 것이다. 연구진들은 인체는 감염된 피부로 소금을 보내 침입자를 물리치게 한다는 가설을 세웠고 인간의 경우에도 감염 부위에 소금이 축적되는데 인체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면역세포에게 소금을 공급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소금에서 살아남는 균은 없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염병 역병이 돌면 소금으로 막았다. 다치거나 찢어지고 베었을 때 소금을 먹거나 뿌리면 빨리 아문다. 잇몸이나 치아의 염증으로 통증이 심할 때도 소금이 도움이 된다. 여드름이나 종기, 뾰루지, 농, 아토피, 류머티즘, 간염, 결막염 등 모든 염증에는 소금이 필요하다. 간이 안 된 음식은 빨리 상하는데 간간하게 절여놓으면 잘 썩지 않듯 사람의 몸도 싱거우면 염증에 시달린다. 식물에 이상이 생기면 뿌리를 살피듯이 사람도 겉으로 드러난 이상 증상에 뿌리부터 다스려야 한다. 우리 몸은 뿌리에 해당하는 장부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부단히 애쓴다. 간이나 신장에서 미처 해독할 수 없는 것들은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다. 그런 찌꺼기가
피부 염증 형태로 드러나고 잇몸이나 눈, 혀, 코 등의 감각기관으로 나오기도 한다. 그처럼 짜서 밖으로 배출할 힘이 없을 때는 내부 어딘가에 노폐물을 쌓아둔다. 그러면 위염, 대장염처럼 몸속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굳어 덩어리나 종양이 되기도 한다. 눈과 코, 입, 치아 피부처럼 밖으로 드러난 부분의 염증부터 뼈와 힘줄, 장기까지 염증을 달고 사는 몸이 될 수밖에 없다. 모닥불이면 양동이 하나로도 쉽게 끌 수 있겠지만 집에 불이 나고 산과 들에 불이 났다면 소방차가 몇 대씩 오고 헬기가 동원되어 몇 시간 며칠이 걸릴지 모른다. 염증의 심각성에 따라 필요한 소금과 물의 양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염증이 있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소금이 들어간다. 염증이 심하거나 만성 염증에 시달리는 경우 음식으로 필요한 염분을 채우는데 한계가 있다. 이때는 식사 후에 따로 소금이나 소금물을 먹어주는 것이 좋다. 평소 식사 후에 소금을 먹던 사람이라면 양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염증은 겉으로 보면 열감이 있어서 몸을 시원하게 해줘야 할 것 같지만 실제 몸속은 체온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찬 것을 피하고 국물이나 소금차 형태로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땀과 소변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좋아진다. 감기, 물과 소금이 필요하다. 몸이 냉하면 면역 기능이 약해져 염증이 잘 생긴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감기에 걸렸을 때 잘 낫지 않고 오래 간다. 감기 기운이 있다 싶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깨끗한 소금을 챙겨 먹는 것이 좋다. 염증으로 열이 나거나 통증이 있을 때는 평소보다 물과 소금 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때는 평소에 몇 배를 먹어도 소금이 잘 먹힌다. 감기의 예방 차원에서 소금 양치를 하고 비염의 경우 소금물로 코 청소를 하는 등 바르거나 뿌리는 방법도 도움이 되지만 소금을 먹어 몸속에서부터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 자주 염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질이 좋은 소금을 구해 평소에도 꾸준히 먹는 것이 좋다. 된장국이나 미역국, 콩나물국 등에 소금이나 조선간장을 타서 뜨겁게 먹고 땀을 내줘도 좋다. 물과 소금을 충분히 보충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염증이 더는 진행되지 않아서 회복이 빠르다. 수분을 보충할 때도 맹물보다 간간한 소금물을 마시면 탈수를 예방할 수 있다. 대표적인 3가지 감기와 소금 활용법. 첫째, 목감기, 소양감기. 목이 쉬거나 아프고 부음, 가래 섞인 기침, 근육통, 한열이 왕래할 때 소금과 함께 오미자, 유자차, 레몬차, 모과차, 오렌지 주스와 같은 새콤한 음료를 마신다. 요구르트를 뜨겁게 데운 뒤 식초를 약간 타서 마신다. 목도리, 스카프 등으로 목을 보호한다. 둘째, 코감기, 양명감기. 살통, 콧물, 재채기, 코막힘이 있을 때 소금과 함께 설탕이나 꿀을 넣은 달달한 생강차를 마신다. 코감기는 매운맛도 필요하다. 고춧가루를 넣은 얼큰하고 칼칼한 콩나물국이 좋다. 마스크를 착용하여 따뜻하고 습도가 적당한 공기를 몸속으로 넣어준다. 셋째, 몸살 감기, 태양 감기. 두통, 요통, 삭신이 쑤시고 눈이 뻐근하고 땀 조절이 제대로 안 될 때 소금과 함께 커피 또는 된장국, 조선 간장차, 미역국을 먹는다. 어떤 감기든 공통적으로 소금을 잘 챙겨 먹고 땀을 내주어 냉기를 빼준다. 땀이 나면 땀구멍이 열린 상태이므로 다시 냉기가 들지 않도록 땀을 잘 닦아주고 젖은 옷은 갈아입는다. 류머티즘은 관절 염증이다. 관절염이 생기면 염증으로 인해 몸이 붓고 열이 나고 심한 통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염증이 진행되면 온몸에 문제가 생긴다. 처음에는 손가락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혈액이 온몸을 돌아다니다 보니 나중에는 무릎 어깨 등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통증에 시달린다. 류머티즘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데 냉기로 인한 저체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염증을 잡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하지만 몸이 냉하다 보니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 이때는 몸을 데우고 체온을 올리는 찜질과 운동을 병행해야 소금이 잘 흡수될 수 있다. 처음에는 소금차 형태로 따뜻하게 마시면서 곡식 주머니, 찜질팩 등으로 배를 데우고 족탕각탕으로 굳은 몸을 풀어준다. 소금이 부족하면 신장과 귀에 이상이 온다. 모든 감각기관은 물과 소금의 영향을 받는다. 소금과 물이 부족하면 특히 신장과 밀접한 감각기관인 귀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중이염, 이명, 청력 이상, 이석증, 메니에르병 등 귀와 관련된 문제는 오행에서 수기인 신장과 관련이 있다. 신장의 문제라고 해도 현대의학에서 진단받는 병의 개념과는 다르다. 신장이 지닌 힘, 신장의 생명력이 약해졌다는 것이지 조직 이상이나 손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물과 소금의 수기를 보충해주면 귀의 뿌리 격인 신장이 튼튼해지면서 관련된 증상이 사라진다. 감기에 걸렸을 때도 염분과 수분 보충을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초기에 진화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중이염까지 갈 수 있다. 비염과 천식, 소금이 필요하다. 비염의 종류에 따라 대처법이 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은 바로 속이 차고 건조하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괜찮을지 몰라도 이 바람, 이 공기가 자신에게는 버거울 수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막아보기 위해 분비물을 만들어 계속 점막을 촉촉하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뿌리인 폐와 다른 내장 기관을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방어작용인 것이다. 체온을 올려주고 염분과 수분을 공급해주면서 해당 기관을 튼튼하게 하는 섭생을 계속하면 속이 따뜻해지고 촉촉해지면서 비염 증상도 사라진다. 비염은 종류에 따라 소금 섭생도 다르다. 첫째, 흐르지 않고 뒤로 넘어가는 비염인 경우 콧물이 흘러나오지 않고 달라붙어 있다. 뻑뻑한 코가 뒤로 넘어가서 특히 잘 때 괴롭다. 심하면 염증이 쌓이고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 축농증이 되기도 한다. 뻑뻑한 코를 부드럽게 만들어 밖으로 배출하려면 소금과 함께 목기인 신맛 나는 것들을 보충해줘야 하는데 소금차에다 함께 레몬즙이나 레몬차, 오미자차를 섞어 마시면 좋다. 둘째, 콧물이 줄줄 흐르는 비염인 경우 콧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재채기를 자주 한다. 이때는 소금과 함께 폐와 대장의 기운을 튼튼히 하는 금기의 매운맛으로 영양해준다. 소금차는 기본이고 여기에 맵고 화한 생강차를 함께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셋째, 알레르기성 비염인 경우 환절기에 자고 일어났을 때 심하고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면 더 심해진다. 체온이 떨어져 있고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데 상화기에 해당하는 떫은 맛을 보충해주면 좋다. 소금차와 함께 꾸지뽕차나 따뜻한 요구르트가 도움이 된다. 뭉치고 굳은 것을 풀어낸다. 짠맛은 단단한 것을 연하게 만들어준다. 소금이 들어가면 뻣뻣했던 배추가 야들야들하게 숨이 죽고 단단한 매실은 장아찌로 태어난다. 소금 기운이 부족하면 몸과 마음이 뻣뻣해져 여기저기 당기고 결리는 곳이 많아진다. 허리와 등이 결리고 장단지가 당기거나 쥐가 나고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기저기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 단단하게 뭉치는 기운이 지나치면 몸속이나 피부에 덩어리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다. 가래가 삭지 않아 달라붙을 수도 있고 천식이 생길 수도 있으며 침이 끈적거려 입가에 고여 잘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피부 조직이 부드러움을 잃고 두꺼워지거나 굳은 살이 생기고 손톱과 발톱이 딱딱해진다. 특히 방광경락이 지나가는 새끼발가락이 구부러지거나
발톱이 굳어 찌그러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깨끗한 소금을 먹고 몸에 냉기를 빼주면 단단하게 굳어있던 덩어리가 물렁물렁하게 풀린다. 기침이 심하거나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은 폐 속의 점액과 끈적거리는 가래를 없애는데 짠맛이 필요하다. 의학 입문을 보면 소금은 한기와 열기를 능히 제거하며 끈질긴 담을 삭게 한다는 구절이 나온다. 물과 소금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기침이 더 심해지는 것 같지만 점차 점액이 묽어지고 몸속에 있던 가래를 뱉어내게 해서 천식도 사라지고 폐와 기관지도 시원해진다. 짭짤하게 먹으면서 느끼는 가장 빠른 변화는 쾌변이다. 극심한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의 경우 물과 소금을 충분히 먹고 배를 따뜻하게 하면 막대기처럼 굳은 변이 풀리고 몸속에 쌓여있던 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다. 어린아이들 가운데도 변을 볼 때 땀까지 흘려가며 힘을 쓰거나 자지러지게 울며 괴로워하는 아이가 있다. 아기들에게 무염식이나 저염식을 시키는 것이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 이유식을 할 때는 간을 해야 소화가 잘 되고 탈이 나지 않는다. 옛날 할머니들은 조선 간장으로 간을 적당히 해서 먹였다. 소금기가 없으면 소화도 안 되고 변이 막힌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인들의 변비는 더욱 심각하다. 동식물이 그렇듯 나이가 들수록 몸속의 물기가 마른다. 거기다 염분까지 부족하면 물이 먹히지 않아 억지로 먹는다 해도 몸속에서 수분을 품고 있을 수 없다. 고혈압 당뇨 진단을 받고 저염식을 하거나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장복하는 경우 더 심하다. 소금과 물은 조직을 연하고 말랑말랑하게 한다. 소금이 들어가면 단단해진 변이 풀리고 미끌미끌하게 쑥 밀려나와 쾌변을 볼 수 있다. 저염식을 하면서 물만 먹을 것이 아니라 입맛대로 짭짤하게 충분히 간을 해서 먹어야 한다. 깨끗한 소금을 물과 함께 충분히 먹고 열을 만들어준다. 좋은 소금을 구해 하루 2에서 3회 정도 물 주스 등과 같이 먹어도 된다. 또한 소금차 형태로 뜨겁게 먹는 것도 좋고 된장국이나 조선 간장을 따뜻한 물에 타서 먹는 것도 괜찮다. 탁한 것을 맑고 깨끗하게. 소금과 물이 우리 몸에서 하는 대표적인 역할 가운데 하나가 정혈작용, 즉 피를 맑게 하는 일이다. 소금은 물과 함께 신장을 통해 몸속의 독소를 밖으로 배출한다. 중금 속 지방 유해 가스를 흡착해 밖으로 빼내고 요산, 활성산소 등 찌꺼기도 소변과 땀으로 배출한다. 그런데 배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몸속에 독소가 쌓여 방광염, 신우염, 요로결석, 신장병이 생길 수 있다. 물과 소금이 부족해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피가 끈적거린다. 탁한 혈액은 가는 모세혈관을 통과하기 어렵고 깨끗한 피를 공급받지 못한 세포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시력이 약해지고 뇌혈관이 막히고 노폐물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고지혈증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뼈와 근육, 피부가 약해져 성장과 재생도 둔화된다. 혈액이 맑아지면 피의 흐름도 좋아지고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어 에너지가 생긴다. 탁한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혈압을 높일 수밖에 없던 고혈압 상태도 좋아져 혈압이 자연스럽게 조절된다. 골절이나 타박상, 교통사고 등 사고를 당했을 때도 물과 소금은 꼭 필요하다. 멍은 그 부분에 어혈이 고여 있는 것인데 이때 소금을 먹으면 고인 피가 흐르도록 만들어준다. 다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평소보다 물과 소금을 넉넉히 먹으면 회복도 빠르고 후유증도 덜하다. 소금으로 피부 미인되기. 클레오파트라와 양귀비 등 절세 미녀들이 소금으로 목욕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소금은 피부를 윤택하게 만든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소금 섭취를 꾸준히 한 사람들은 피부 트러블이 잘 생기지 않고 잡티 없는 깨끗한 피부로 바뀐다.
소금은 노폐물과 찌꺼기를 밀어내고 짜내어 혈액을 맑게 해준다. 또한 수분을 적당하게 조절해 건조함을 막아주고 염증을 없애주어 피부 트러블이나 뾰루지 등을 막아준다. 소금이 가진 살균, 정화, 보습력은 피부 걱정 없이 지내게 해준다. 수분이 차올라서 탄력이 생기고 주름이 펴지는 일까지 생긴다. 외부에서 바르는 화장품이 아무리 좋아도 속에서부터 채워지는 것을 따를 수는 없다. 아토피, 지루성 피부염 등의 피부질환 염증에도 소금이 필요하다. 물을 보유하려면 소금이 필요하다. 수분을 보유하지 못한 몸은 건조해져 쉽게 주름이 생긴다. 무염식으로 살을 빼는 과정에서 피부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기도 한다. 단기간에 살을 빼려고 무염식 다이어트를 하면 체중은 금방 줄어든다. 그러나 단기간에 빠진 것은 수분이지 살이 아니다. 어지럼증이나 이명, 소화장애가 올 수 있고 생리불순이 생기는 후유증도 있다. 그리고 염분과 수분이 부족하면 전반적으로 탈모가 진행되는데 특히 정수리와 뒷머리 부분의 탈모가 심해진다. 소금은 천연 소화제. 소금이 부족하면 소화액이 만들어지지 않고 삼투압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서 세포에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소화가 시작되는 입에서부터 침분비가 충분치 않다 보니 입맛이 없고 소화시키기도 어렵다. 염분과 수분이 부족하면 간에서 만드는 쓸개즙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의 소화 흡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음식에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없고 먹고 나서도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고 몸이 안 좋을 때는 입맛에 따라 짭조름하게 먹는 게 좋다. 소금기는 독소를 중화시키고 썩는 것을 막고 발효시켜 효소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옛 문헌들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 소금은 오래된 체기를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 필요한 경우 식사 외에 소금을 따로 챙겨 먹으면서 소화제 먹을 일이 없어졌다는 사람이 많다. 식이요법을 하는 환자들은 제한이 많은데 특히 염분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먹어야 체력이 생기고 체력이 있어야 투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 특히 암 환자는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못 먹어 죽는다는 말이 나올 만큼 먹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염분이 있어야 침도 생기고 위액, 췌장액, 쓸개즙 등의 소화액도 만들 수 있다. 특히 수술 전후로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이때 빠르게 회복하고 노폐물을 잘 빼내려면 염분과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머리를 맑게 만드는 짠맛. 몸이 굳으면 정신도 굳는다. 소금이 부족하면 근육 수축 조절이 안 돼서 딱딱해지고 쉽게 지치고 의욕이 사라진다. 에너지나 기운은 피에 실려 움직인다. 소금은 피를 맑게 해서 정신을 명료하게 한다. 깨끗한 피가 몸 구석구석 전달되면 쉽게 지치지 않아서 어떤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지구력이 생긴다. 신장은 심장을 다스려 심장이 편안하게 뜀박질하도록 돕는다. 이를 돕는 역할을 하는 물과 소금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차분하게 하며 두려움을 없애준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마음먹은 것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다. 몸 구석구석을 흐르는 피가 굳어 있으면 정신력만으로 이를 극복할 수가 없다. 단단하고 걸쭉한 기운이 실린 혈액과 체액은 온몸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앞서 짠맛은 연견작용, 즉 굳은 것을 연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몸과 생각이 굳어 뻣뻣해진 사람은 소금이 필요하다. 산소가 풍부한 깨끗한 피가 돌면 호흡이 편안해져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 부드럽고 편안하고 느긋해지며 부정적인 성격이나 성향이 바뀌어 일에 있어서도 원하는 대로 잘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나이가 들면 종종 예전 같지가 않네. 나이 먹으니까 머리가 다 굳었어. 입속에 맴돌기만 하고 단어가 생각이 나질 않네라는 말을 한다. 머리가 굳고
뇌가 턱턱거리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소금은 평생 뇌세포가 살아 일하는 동안 신경세포의 의사소통 정보 처리에 반드시 필요하다. 1000억 개에 달하는 뇌신경세포는 혈중 나트륨 부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뇌세포에는 미세한 잔류가 흐르고 신경자극이 전달되는데 아무리 뛰어난 뇌라도 소금과 물이 없이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건강을 찾기 위해 좋은 소금을 먹고 입맛대로 간간하게 먹으면서 머리가 좋아졌다는 사람이 많다. 애초에 소금을 먹게 된 계기는 비염이나 아토피, 허리병 등 몸의 문제였지만 몸이 좋아지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사고력과 집중력도 좋아져 깜짝 놀라곤 한다.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을 가졌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깊이 사고해야 하는 경우 더더욱 물과 소금을 잘 챙겨 먹고 뒤쪽을 잘 풀어줘야 한다. 그러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잘 되고 뇌세포의 신경자극 전달이 잘 이루어져 지혜롭게 바라보고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맑은 정신으로 존엄하게 돌아가시는 힘. 유병장수 시대를 사는 우리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20년에서 30년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기계나 약물의 발달로 죽지는 않지만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 시간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려면 역설적으로 힘이 필요하다. 병석에서 오랫동안 앓으며 입맛을 잃은 어른이 어느 날 문득 뭔가 먹고 싶다고 말하면 가족들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그 마지막 양식을 드시고 힘을 내어 돌아가시기도 하기 때문이다. 암보다 중풍보다 더 무섭다는 치매는 가족 전체를 고통에 빠뜨린다. 치매로 고생하던 부모님의 식사에 소금 양을 늘리거나 따로 소금물을 섭취하게 하면서 증상이 호전되는 사례를 많이 봤다. 뇌신경세포는 크기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가 핵심이다. 뇌신경망을 연결하려면 뇌혈류가 좋아야 하고 막힘이 없어야 한다. 물과 소금은 스미게 하고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전해질 농도를 맞춰 전기 신호가 잘 흐르도록 해준다. 그래야 겨울밤을 맞는 것처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 죽음은 두려움 가운데 맞이하는 마지막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자연의 순환 이치대로 돌아가는 또 다른 삶이다. 육체와 정신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신줄을 놓고 몸에 끌려다니거나 정신은 너무 맑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 일이 생기면 그 사이에서 마음이 너무 괴롭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묶어주려면 힘이 필요하다. 뇌에서 손발까지, 내장에서 머리까지 구석구석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 연결과 순환의 핵심이 바로 물과 소금이다. 소금과 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물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며 온갖 소화액과 호르몬, 진액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혈액의 원료, 체액의 주성분이 된다. 지구상의 그 어떤 생명체도 물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중요한 물이지만 물만 많이 마시면 위험해진다. 아니, 억지로 마시려고 해도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는다. 물이 먹히지 않는데 의식적으로 많이 마시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다. 세계보건기구의 물 권장량은 1.5리터이고 소금 권장량은 5g이다. 우리 몸의 혈중 염도인 0.9%를 기준으로 두고 단순 비교를 해도 농도가 전혀 맞지 않는다. 1.5리터 기준이면 12.5g, 최소 10g 이상 되어야 염도가 맞는다. 저염식을 하면서 물까지 많이 마시면 체액의 염도를 맞추느라 우리 몸은 이뇨작용을 통해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게 된다. 물을 많이 마셨더니 화장실만 자주 가더라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물과 소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커피, 녹차, 음료 등을 많이 마셔도 이뇨가 심해진다. 이런 경우 물을 아무리 많이 마신다고 해도 몸에서 보유할 수 없어 오히려 만성 탈수 상태가 될 수 있다. 노동이나 운동으로 땀을 흘리는데
염분 보충 없이 물만 많이 마시면 위험하다. 땀으로 수분과 염분이 같이 빠져나가는데 물만 보충해 준다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땡볕에 나가 일하다가 쓰러지거나 군대에서 행군하다가 쇼크가 오고 저염식 다이어트를 하다가 어지러워 실신하고 마라톤에 출전한 선수가 갑자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실제로 2002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던 선수가 전하트륨 혈증으로 사망한 일이 있는데, 이 사건이 있은 뒤 주최 측은 음수대 공급 간격을 더 늘려 물 섭취를 줄이도록 했다. 2007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여성이 물 마시고 소변 참기라는 엽기적인 게임에 출전했다가 사망한 사례도 있다. 그 여성은 3시간 동안 화장실에 가지 않고 15분마다 제공되는 물을 마셨는데 게임이 끝난 직후 쓰러져 사망했다. 이처럼 염분 없는 물 섭취는 아주 위험하고, 운동 중 과도한 수분 섭취는 수독증, 전하트륨 혈증을 불러온다. 체액의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 심장이 뛰도록 신경 전달을 하지 못한다. 정신이 혼미하고 무기력해지는 근육 경련이나 발작 마비가 오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평소 당기지 않는데도 건강이나 미용을 위해 물이나 차를 억지로 마시면 몸에서 소화액이 묽어지고 몸이 냉해지고 무거워진다. 저염식을 하면서 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물 섭취를 제한하고 소금만 먹는 것도 위험해질 수 있다. 물과 소금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둘의 균형이 맞아야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금과 물의 균형을 맞춰라. 소금을 충분히 먹어야 물이 자연스럽게 당기고 인체도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염분 섭취가 부족해 물을 거의 마시지 않던 사람이 소금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된다. 거들떠보지 않던 과일도 먹게 되고 차나 음료도 마시게 된다. 그러면서 말라있던 입안에 침이 생기고 땀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안구 건조가 없어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등 수분 부족으로 생긴 문제가 해결된다.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정말 중요하지만 소금 없이 물만 마시면 위험하다. 그럼에도 물과 과일은 많이 먹으라고 하면서 소금은 적게 먹으라고들 한다. 운동할 때나 외출할 때 소금물을 타서 나가는 것도 좋고, 소금을 잘 챙겨나가 물이나 음료와 같이 먹는 것도 좋다. 물 500ml를 기준으로 티스푼 2개 정도면 1%의 염도가 된다. 농도는 자신에게 맞춰 조절하면 된다. 이온 음료 등에 소금을 타서 마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먹는 양은 그날의 날씨나 운동량, 활동량, 체질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스스로 적당량을 찾아야 한다. 또한 물과 소금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기본적인 영양 섭취가 안 된 상태라면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다. 물과 소금으로 혈액량이 늘어나거나 혈액이 묽어질 수 있지만, 다른 영양분인 미네랄이 부족해 체액의 적정한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장기가 운동을 멈출 수도 있다. 이때 다른 영양분은 음식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 음식물 가운데서 곡물은 필수 영양소를 고루 갖춘 좋은 원료다. 일상생활 속 소금량 높이기. 같은 음식도 아침에 먹으면 더 짜게 느껴진다. 소금이 아무리 좋아도 아침부터 먹으면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한 불씨에다 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 소금은 수렴하고 가라앉히는 기운이 강하다. 짜내고 걸러내는 일은 하루를 보내고 난 늦은 오후, 저녁이나 밤 시간에 적당하다. 밤 시간에는 야식의 주 메뉴인 짭짤한 것이 생각나는데 소금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연의 이치로 보아도 오전에는 물과 소금을 피하고 오후에 접어들면서 먹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런 원리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기 몸의 상태이다. 염증으로 통증이 있거나 열이 날 때는 시간과 상관없이 소금을 먹어준다. 또한 남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오전에 땀 흘려 일하거나
운동하는 사람은 오전부터 소금을 먹어도 괜찮다. 부득이하게 밤에 일해야 하는 사람은 소금 보충을 특히 잘해야 한다. 자야 할 시간에 깨어 있으면 몸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혈액이 탁해질 수밖에 없다. 균형이 완전히 깨진 사람이 아니라면 밥과 함께 제철 음식만 잘 찾아 먹어도 건강하다. 이때 소금은 그 음식들이 잘 소화되고 흡수되도록 도와준다. 몸의 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소금의 진실에 접근하다 보면 만물의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게 된다. 짠맛의 귀환, 다시 소금이 온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건강을 잃고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소금 때문만이 아니다. 단단하던 고정관념을 깨고 온갖 두려움,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건강하게 살려면 새로운 지식을 쌓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몸의 지혜에 귀 기울이고 치유 본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면 된다. 삶의 궁극적 의미는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잠깐 나타났다가 다음 변화에 참여하는 것일 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순환하지만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다.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그 과정 속에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이 있을 뿐이다. 새로워지려면 짜내야 하고 그 힘으로 끊임없이 흘러야 한다. 그러려면 내 안에 짠맛의 소금을 품어 물을 불러 닦아내고 짜내고 정화하면서 굳지 않게 흘러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못지않게 어떻게 해독하고 배출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시대? 이 새로운 문명의 파도를 맑은 정신과 몸으로 헤쳐나가려면 인류는 다시 소금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 살려면, 그것도 잘 살려면 소금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100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이었습니다. 당신의 면역력은 안녕하신가요? 한의학에서 짠맛이 나는 약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약하면 떠오르는 녹용, 공진단에 들어가는 사양 등 귀중한 약재 중에는 짠맛이 나는 약재가 많습니다. 짠맛은 막힌 곳을 뚫어줄 때, 처방의 효과를 더 잘 나도록 할 때, 몸 안에 생긴 덩어리를 없앨 때 필요한 맛입니다. 최근 소금의 짠맛이 건강에 해롭다는 논리가 제약회사의 농간에 의한 허구라는 것이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저염식을 실천하며 고정관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우리의 생명을 관장하는 근원의 원리이자 없어서는 안 될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정보에 기반을 둔 소금의 정도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책 짠맛의 힘에 소금의 정도가 있습니다. 이 책은 자연의 이치, 사람의 도리, 선조들의 삶을 바탕으로 오랜 세월 몸소 체험해보지 않고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귀한 생활 보감입니다. 우리의 100년 건강을 지켜줄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짠맛의 힘 책에는 보다 구체적인 소금 이용법과 다양한 임상 사례들이 상세히 나와 있으니 찾아서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나의 상황과 건강 상태에 알맞은 올바른 짠맛 습관을 통해 평생 건강을 책임질 100년 면역력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